자, 정치권 이슈 모아서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강복절이었습니다. 8월 네. 15일. 자, 뭐 건국절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아유, 참, 네. 자, 예상대로 어제 대통령실 반쪽 강복절 행사가 진행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반쪽 아니다. 대통령 가는 쪽이 공식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갔으니까 예. 공식 행사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복절, 경축사 등.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가는 곳이 다 무슨 제대로 된 행사다. 아니, 물론 대통령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네. 국가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반쪽이 아니라 세 쪽이었어요. 세 쪽입니까? 예,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정부 주관으로 하는 세종문화회관 행사가 있었고, 같은 시간에 광복회가 주관하는 백범 기념관 기념관에서 행사 있었죠. 예, 별도의 또 야당 예. 정치인들 많이 왔습니다. 광복회 인사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 행사가 있었고, 오후 2시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맞아요. 또 함께하는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야말로 해방절 아닙니까? 네. 일제의 핍박에서, 일제의 수탈에서 말과 글과 어를 빼앗았던 정말 그 끔찍한 일제 식민 지배 치하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이 해방된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것도 79주년입니다. 내년에 80주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쪽, 세 쪽 나가지고 기념 행사에, 심지어 국회의장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부 공식 행사에. 해방 이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반쪽짜리 아니다. 대통령이 갔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 스스로가 통합의 역사를 부정하는 상황 아니냐. 네.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역사 전쟁이, 그것도 대통령 주도로 이렇게 진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참이다.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 얘기 좀 하셨는데 네. 경축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축사 부분에서 일단은 강복절 경축사인데 일본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긴 했지만 네. 일본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고 예. 나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 징용당해서 그 전범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노임도 똑바로 못 받고 네.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굶기고 이랬던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 배상하라라는 네.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 일본이 함께해서 무슨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풀자. 그리고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잖아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외교부 직원들이 막 찾아가서 이거 돈 받아라. 맞아요. 계속 예. 막 강요를 하고 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터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 네. 성일종 의원이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컵 반잔의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반잔을 채우면 나머지 반잔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광산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외통위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심지어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사도광산 문제 해결 안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국익에 반하는 논리냐, 아니면 국익에 합치하는 논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상식을 가진 국민들,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강복절 축사에도 일본 얘기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대한 비판 자체가 없다는 건 비판이 그렇죠.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3.1절 경축사하고 8.15 8.15 경축사예요. 경축사예요. 그리고 특히 8.15 때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
책임을 늘 물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거에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놀랐어요. 예, 비판이 없어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니혼게이자이 같은 신문도 이게 사실상 그동안은 그래도 일본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없었다. 그리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시다가 마침내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시다가 이제 출마하지 않기로 9월에 물러나기로 한 다음에 차기의 총리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퉈서 전부 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오죽하면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엄청 했습니다. 8.15 경축사인지 6.25 특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대화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닌 네. 새로운 어떤 내용이 탑재된 이른바 통일 독트린이 나올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내용을 보면 337 통일 비전, 뭐 3대 통일 촉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 뭐 3대 통일 비전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 네, 것인데요. 337요. 예, 제가 337 박수는 들어봤지만 337 통일방안 이번에 처음 들어봤지만 그 내용에서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오로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세게 강조를 했어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네. 보는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권과 정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있었던 북한 이탈 주민들 중심으로 대북 전단지 계속 뿌리고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물풍선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세게 틀겠다. 이런 내용의 북한이 반증 가장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겉으로 얘기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인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좀 더 알게 하겠다. 예. 그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북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북한에 지금 뭐 김주애 씨까지 해서 4대 세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정상국가라고 보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국제사회 기준에서 볼 때 참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한 붕괴론 네. 이런 것에 입각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뭐 김대중 네. 대통령의 햇볕 정책 노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체제를 부정하는 그리고 체제를 허물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걸 자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했어요. 제안했다. 그러니까 실무 대화 협의체.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정보 접근권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야 대화하자 하면 북한이 맞아요.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것은 대화를 하겠다기보다는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거나 뭐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변사 때 전쟁도 불사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본 방침을 가지고 네.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은 길이다. 이런 비판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축사 정리하면 역사 얘기, 역사 의식은 없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더 좀 적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강복절 행사 지금 반쪽짜리를 만든 게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임명 철회하기도 그렇고 또 김영석 관장 사퇴하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났다는 평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역사적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시작이다.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제 마침내 그 광복절이 이제 광복회 따로 네. 뭐 대통령 주관 행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가 열렸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네.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대통령이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그분이 이제 파주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포천 쪽이죠. 그렇습니다. 포천. 예, 포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도 올드라이트가 있고 뉴라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올드라이트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용태 지역구 어떤 마음을 좀 받아들여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결심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한동훈 하네요.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네.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 높은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예, 어렵고 예.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 본인의 이제 의견을 살짝 밝히고 네.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대통령에게 세게 각을 세우지는 복권 못하고 문제도 뭐 얘기했다가 또 접어들고 뭐 약간 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김형석 뉴라이트 계열 본인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동안 본인이 했던 발언과 뭐 책을 좀 종합해 보면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분을 그냥 이 자리에 두고 계속 갈등할 텐데 그리고 광복회 회원들이 이분이 물러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 뭐 시위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갈등을 매듭 짓고 일단락할 거냐, 이것은 여전히 대통령의 몫이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 사이비 논리에 예, 그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고. 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그러니까 작년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에 특히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주당을 강하게 지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싸워야 한다, 싸우라고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그러니까 8.15 통일 건축사에서 북한하고 통일 얘기를 하면서 남쪽이 지금 그렇습니다. 분열을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뭐가 맞나요 이게? 맥락이?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남남 갈등, 네. 남북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도 편가르기 하는 그 갈등의 경축사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요.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누구보다 통합, 갈등이 있더라도 그렇죠. 통합, 연대, 예, 그리고 함께 어차피 하자. 반 정도 지지받고 갔으면 네. 통합하려고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 편 저편 다 그렇죠. 내 편으로 만들어요. 전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힘받아서 더 큰 네. 정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지율이 30%가 안 넘기 때문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극단주의 세력, 네. 예, 뭐 똘똘 뭉쳐서 예.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3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가 생기고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네. 소위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뭐 2만 원 뭐 무슨 할아버지들 네. 할머니들이 2만 원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5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 부분 세력화가 된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극우의 세력화가 이명박 박근혜, 소위 태극기 부대라는 명칭으로 이 세력화가 된 것인데, 예컨대 대통령이 또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향후 남은 임기 3년간 네. 또 더 크게 세력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예. 때는
저는 이게 미국의 트럼프 치하에서 막 의회 난입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야권에서 정말 어떤 해안과 네. 지혜를 만들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뭐 국론이 분열되거나 극단주의가 활개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네요. 상당히 격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정혜전 대변인이 네.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세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건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네. 열심히 잘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던 권익위 간부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뒷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이탈리아에 있었던 마니플리떼 운동, 깨끗한 손 운동처럼 반부패, 부패 추방 운동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나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부패방지법이 입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쭉 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그렇죠. 만들어진 겁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그렇습니다.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일을 네. 해왔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덮어놓고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받으면 돼요? 안 되죠. 초등학생, 예, 받아도 돼요?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죠. 유치원생도요? 없죠. 받으면 안 되죠. 안 그게 되죠. 법 위반인지 아닌지 써놔서. 예. 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아니, 자, 고가 아니라도. 아무거라도? 10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되죠. 안 왜 되죠. 받습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받든지 그러면 다. 그럼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 반드시 경찰로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고 그분이 계속 그 권익위 수뇌부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이거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된 거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어떤 살인 이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88년 50 청문회 때 전두환 살인마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국회 살인마. 본회의장에서 했었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예. 전두환은 좀 맞기는 맞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뭐 정말 직접적으로 무슨 어떤 물리력이나 뭘 동원해서 죽였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거 조금 심하다 과하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판단을 하는 뭐 이소영 의원.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딴 거는 몰라도 이런 거 할 때는 뭐 순식간입니다. 아유, 뭐 제명까지 해라. 네.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제명하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민주당에서도 맞불 작전 나가지고 예. 누구죠?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이제 똑같이 이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아니 뭐 상황인데요. 저기 맞불 떠나서 네.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저 난리를 쳐요.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뉴스를 다 거의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국장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네. KBS 같은 데는 전면에 다루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제명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뉴스를 키우고 있죠. 이 사건 자체가 커졌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예. 하지만 근데 이 사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수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위공직자나 뭐 이것도 재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이런 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받던 사람들이 그분들은 네. 검찰에 의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수사 중에. 수사 중에.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수사도 아니에요. 안 받았잖아요. 예, 아무것도 그것도 한 게 아니고 없잖아요. 권익위 안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부글부글 하는 것이고 정승윤 부위원장 그분이 바로 부패 방지 관련된 업무를 네.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실무, 그러니까 이 국장이 실무 책임자라고 한다면 수뇌부에서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거나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이렇게 극단 선택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분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전현희 의원을 공격하고 민주당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공격한다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 이분에게 질문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는 국회 출석해서 가장 민주당이나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실무국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권익위 위원장에게 더 큰 네.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경중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 저는 어떻게 좀 보도가 안 되니까 없어지나 사라지나 싶었는데 어쨌든 제명한다고 하면서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 정말 사망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밝히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뭐 제명하든지 말든지 뭐 제명되지도 아니 않겠지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검찰에서 조만간 무혐의 하겠죠. 예. 처리 불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할 네. 거냐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도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도덕이 무너져서 안 되겠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2주 동안 우리 장선 기자님 이 최강시사 도와주셨는데요. 뭐 제가 자주 또 갑니다. 네. 편의점에 자주 가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에도 또 네. 와주십시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소개는 정말요? 못하고 있지만 예, 2주 동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해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네,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